지난 주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광훈 씨가 주도하는 서울 광화문 집회를 통해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달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대선 본투표 직전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 또다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당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했던 것은 무효화해야 한다. 바로잡겠다고 나서자 친윤 핵심 윤상현 의원이 너무나 유감, 선거 승리를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당의 뿌리와 정체성이라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의원은 탄핵 반대 당론은 윤 전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방패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보수 정당으로서의 책임, 체제 수호의 가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깃들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당의 자기 부정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분열,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가 쓰러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가 또다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국민의힘의 뿌리와 정체성이 불법 계엄한 윤석열 탄핵 반대라고 했다. 아니다. 우리 당의 정체성은 불법 계엄 옹호가 아니라 불법 계엄 저지, 그래야만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어제 갑자기 김 후보에게 힘을 몰아달라는 입장을 낸 데 대해서 이미 탈당한 자연인 신분이란 말을 반복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김 후보 지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미 우리 당도 아니고 이미 탈당을 하셨습니다. 제가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한 자연인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겁니다. 계엄과 탄핵 상황에 대해선 깊이 사죄드린다고 여러 번 밝혔지만 오늘 그동안 우리가 계엄이다, 탄핵이다 해서 여러분들 걱정을 많이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 중이라며 내란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반면 당 지도부는 연일 선긋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질타한 데 이어 오늘은 지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바로잡겠다며 무효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막판 부동층 표심을 잡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확실하게 거리를 두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도 기존 보수 지지층 이탈을 고려해 후보와 당 지도부가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의 입장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 또한 김문수 후보의 입장을 밝힌 거라고 봅니다. 한편 황교안 무소속 후보는 오늘 대선 후보직 사퇴를 선언하며 김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드디어 강남은 애국 국민들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오는 6월 3일 반드시 투표장에 가셔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힘을 좀 모아달라,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군요. 해가지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화들짝 놀라서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네. 그 김문수 후보는 뭐래요? 김문수 후보는 근데 김용태 위원장보다는 톤이 좀 확실히 낮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이미 탈당하신 자연인 신분 아니냐.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뭔가 논할 위치에 있지 않다. 이런 내용만 좀 반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일종의 좀 그 후보와 지도부가 좀 투트랙 전략을 좀 쓰는 게 아닌가. 후보는 그냥 우리랑 뭐 직접 연관은 없는 분이다 정도고 하면서 지지층을 좀 다독이고 김용태 위원장은 네. 얼씬도 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이제 절연의 메시지 좀 내는 건데 그 탄핵 반대 당론을 그것도 김용태 무효화하겠다. 위원장이 무효하겠다고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진짜 이게 제가 이제 정치권에 들어온 지 한 18개월 됐는데 네. 18개월 동안 이분과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참 이게 18개월 동안 당하다 보니까 슬픈 예감이 틀리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때 한동훈 전 대표 그 대구 서문시장 유세 때 네. 그 지원하러 같이 내려가다가 그 전날 이제 부산 광안리 유세에서 처음 한동훈 전 대표가 유세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럼 막 이제 빨간 풍선도 나오고 막 사람들도 많이 몰리고 그날 이제 내려가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오늘 뭔가 있을 것 같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예감적으로 이제 직감이 와요. 아하. 그래서 제가 페북에 수계와 단절 없이는 중도 확장도 대선 승리도 없다라고 썼어요. 예. 이거를 KTX 타고 내려가면서 기자님들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무슨 메시지냐? 알고 쓰셨냐? 아. 그래서 내가 왜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그날 부정선거 영화를 보러 가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예, 부정선거 영화 보러 가시면서 빨간 풍선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참 그때도 예감이 안 틀리더니 이번에도 사실 유시민 씨죠, 유시민 씨. 네. 유시민 씨의 그 발언, 설란영 설란영 여사에 대한 그 발언으로 분위기가 사실 되게 업되는 분위기였거든요. 반전이 왔어요. 예. 어느 정도였냐면 사실 제 주변에도 이번 선거 기권하겠다고 생각하던 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 유시민 씨 발언을 보고 김문수 후보의 페북 글을 보고는 안 되겠다. 나가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생겼습니다. 예. 그게 그게 이제 영향이 꽤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 쪽까지 확장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진영 내에서 네. 이번 선거를 도저히 못 찍겠다, 기권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 그것 때문에 좀 움직이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구나 싶은데 네. 묘하게 기분이 또 세요. 어디선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 암울한 기운이 어디선가. 네. 그러더니 이제 이 메시지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참 정말 이제 이번에는 정말 이제 뒤늦게라도 좀 정신을 차렸는지 네. 얼씬도 하지 마라. 뭐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겠다 하면서 급히 진화를 하려고는 하지만 네. 뭐 아랑곳하지 않으시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쇼잉이잖아요. 이게 왜냐면은 당론으로 이미 채택이 됐고 네. 그걸로 탄핵 관련해서 투표도 다 하셨잖아요. 예. 반대하셨잖아요, 탄핵. 근데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와서 바로 잡겠다면 뭐가 바로 잡힙니까? 이거는 그냥 쇼잉이에요. 근데 탄핵 찬성한 저 같은 사람들이 해당 행위로 네. 윤리위원회 안 가는 정도겠죠. 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마치 영화에서 제 친구가 다 불량배들한테 다 맞았어. 다 두드러 맞았어. 근데 뒤늦게 누군가 달려와가지고 누구야? 어딨어? 내가 다 혼내줄게. 이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행동이 좀 그렇게 느껴져요. 원래 블록버스터 보면 경찰이 맨 마지막에 옵니다. 사건 다 끝나고 사이렌 들어와요.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황 다 끝나고 와가지고 한 거. 그리고 그런 말 얼씬도 하지 마라. 전에는 그런 말 아주 찍소리도 못하면서 갑자기 이제는 뭐 하는 거 보면 참 왜 네. 저러나 싶고. 아니 4천억을 들여가지고 국민연세 들여가지고 지금 재보궐선거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내란 형사재판 받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예. 이런 사람이 지금 와서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한덕수 전 총리가 본인이 CCTV에 본인의 혐의가 좀 증명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시 또 사전투표를 김문수 후보에게 하는 것처럼 저는 또 비화폰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또 혐의가 막 구체화되고 수사가 속도 나는 것 같으니까 또 국민의힘을 방탄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그러니까 그 일환이 패딩 점퍼 입고 막 돌아다니시더라고요. 더워 죽겠는데. 아, 그 네. 사진 있어요. 한번 저희도 사진 봤는데.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 저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서라는 생각 참 마음이 아프네요. 아니 근데 패딩을 여긴 이재명 후보 지지하시는 것 같아. 네, 5월 진짜로. 말이면 옆에 반팔 입고 지나가잖아요. 네. 이게 5월 30일에 촬영된 사진인데 그날 제가 기온 체크해 보니까 최고 온도가 최고 기온이 29도더라고요. 네, 저 근데 이제 저 애착 패딩 입고 그 모자 쓰고 또 이제 길거리를 활보하시는 모습이 또 목격이 됐는데 저 예. 패딩이 기억나시겠지만 예전에 검찰총장 그만두시고 예. 아크로비스타에 목격되실 때 입었던 그 스타일이랑 맞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그 시절을 그리시나 싶기도 하고 그런 것 어. 같습니다. 참 이 패딩 좋아하는 것 같아. 참.
날이 더운데. 네. 저는 이 사진 목격담 사진 글에 댓글이 좀 웃겼는데 뭐였죠? 이번 대선의 이유가 돌아다니네 뭐 이런 댓글들이. 이번 대선이 네. 누구 때문에 치러지는 건데.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어쨌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집회에서 대독을 한 거잖아요. 근데 선거법상 집회에서 누구 지지 발언, 유세 발언 이런 거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저거는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글쎄요, 뭐 따지고 들어가면은 논란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혐의 하나 더 늘어나는 정도가 아, 지금까지 있는 게 뭐 아. 사형 아닌 뭐 근데 이거는 무기징역인데. 윤석열 전 아니, 대통령의 우리는 원한 적이 없어. 그 무지개 반사할 거예요, 우리는. 정광훈 목사에게 저는 해당되는 행위인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지만 참가자가 25명이 넘는 집회에서 무대 위에 올라가서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지지선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분명한 네. 불법이기 때문에 저는 네.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정광훈 목사님에게 저는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도 혐의가 여러 개 뭐. 네.